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박물관이 의외다 할 수 있는데 요즘 오픈런 할 정도로 인기가 무척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인 루브르, 바티칸, 메트로폴리탄, 대형 박물관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예요? 네,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은요,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418만 명이거든요. 이는 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수 6위, 아시아 1위에 달하는 기록입니다. 올해는 관람객 수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관람객 수가 약 34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어요. 특히 7월 한 달 동안에만 약 70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가 넘는 수치고요. 하루 2만 명 이상이 방문한 셈이죠. 야, 뭐 이 영상만 보면 저는 워터파크인 줄 알았어요. 네, 저희 제작진이 취재를 갔는데 오픈런 중에 이 정도 오픈런은 보기 어려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기가 이 정도인 이유가 뭡니까? 저도 한번 그 인기를 실감하기 위해서 직접 다녀왔는데요. 네.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 요인 첫 번째는 바로 진귀한 유물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첫 번째 장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관람객 70%가 다녀갈 만큼 인기 있는 공간이라는 사유의 방입니다. 사유의 방은 330제곱미터, 약 100평이 넘는 공간에 삼국시대에 제작된 국보 반가사유상 딱 2점만 전시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이 됐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어두컴컴한 진입로를 이제 입장을 하셔야 되죠. 들어가셨을 때 은은한 조명 아래 천장 보시면 마치 별이 아스라이 떨어지는 것처럼 또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전시실의 이 바닥이 조금씩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해요. 조금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오로지 사유를 할 수 있고 반가사유상 두 분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다 알려져 있어요. 너무 기획이 좋네요. 네, 독특한 건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곳에 가면 문화 해설사나 도스트처럼 유물이나 작품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유의 방에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설명문도 또 문자도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관람객들 스스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설명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언어의 장벽이 없고 오감으로 한국인들의 사유하는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왜 좋은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더 좋다고 합니다. 네. 또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전 세계 관람객 수 6위에 빛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두 번째 인기 비결은요, 바로 유물이 가진 이야기입니다. 유물이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전시실마다 아주 제대로 녹여냈습니다. 두 번째 장소입니다. 지난해 11월 국립중앙박물관의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왕의 서고, 어진 세상을 꿈꾸다라는 이름의 전시실입니다. 인터스텔라 같지 않나요? 이곳엔 조선시대 왕실의 중요한 의식을 기록한 외교장각 의궤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곳의 관람 포인트는 바로 역사적인 이야기를 전시관에 녹여냈다는 점입니다. 1866년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략했던 병인양요 때 약탈당했던 외교장각 의궤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을 하게 되고요. 2011년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145년 만에 다시 고국당을 밟게 된 것이죠. 전시관은 약 195제곱미터로 실제로 외교장각 내부와 비슷한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시관 입구에는 외교장각 의궤의 겉표지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전시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웅장함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사실 외교장각 의궤는 반환받을 당시에 책 표지가 다 낡고 헤어져 있어서 표지를 다 바꿔야 했는데요. 이후에 힘겨웠던 의궤의 역사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낡은 표지를 이미지화해서 입구에 전시했는데 표지 모양이 모두 다릅니다. 이러한 역사적 이야기와 함께 전시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루할 틈이 없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박물관 하면 좀 따분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기획의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국립중앙박물관 하면 굿즈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굿즈를 빼놓을 수 없죠. 사람들을 마치 블랙홀처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굿즈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뮤즈입니다. 뮤즈는요, 뮤지엄 굿즈를 줄여서 통하고 있는 언어인데요. 귀한 문화유산과 유물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텀블러, 손수건, 술잔, 우산 등으로 재해석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자체 제작 굿즈 뮤즈입니다.
최근 품절 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요. 지난해 뮤즈 매출액이 무려 213억 원,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팔 수준입니다. 진짜 난리라면서요. 네. 그 아시아 1위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해외 살아서 애들 구경시킬 겸 왔어요. 너무 다양하게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좀 많이 개발하시고 만드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보고 사고 싶은 욕구도 높았어요. 워낙에 또 저도 이제 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품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 마음 다 똑같구나. 다 똑같이 사고 싶은 걸 많이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네, 어떤 상품들이 인기가 많은지 살펴봤더니요. 판매 1위는 작년 매출만 15억 원에 달한다는 변색 잔 세트입니다. 저 이거 못 샀습니다. 저 샀어요. 네, 2위는 오. 청자 잔 세트고요. 3위는 굿즈를 인기 반열에 올린 주인공 반가사유상 미니어처입니다. 이 역시 못 샀습니다, 저는. 2020년 11월에 출시된 반가사유상 미니어처는 출시 직후에 온라인 서버가 마비될 만큼 큰 반응을 얻었고요. 특히 BTS 멤버 RMC가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더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게 된 어떤 한 그 제품 뮤즈가 있을 것 같아요. 뮤즈에게 좀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하는 상품은 아무래도 김미경 반가사유상 팀장님. 미니어처라고 생각이 돼요. 갑자기 6월부터 박물관을 찾는 분이 너무 많아지시고 또 이제 뮤즈에 대한 관심이 더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사실 이제 반가사유상 미니어처도 그러니까 또 다른 인기 상품들도 진짜 지금 큰일 좀 하셨네요. 품절된 상품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야, 정말 저도 그 변색잔 세트 예약해서 몇 달 기다려서 제 손에 들어왔거든요. 그 너무 정도예요? 기뻤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 단청 키보드가 너무 예뻐서 보는데 이거는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도 못 샀고요. 네, 국립중앙박물관의 뮤즈 매출액을 한번 보니까요. 역대 최고치인 115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 올해 상반기 수치입니다. 전년 대비 42%나 증가했고요. 이 같은 인기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K-팝 데몬 헌터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지난 6월 22일에 K-팝 데몬 헌터스가 공개되고 난 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 아이템이 3, 4일 만에 품절이 됐습니다. 극중 전령으로 등장한 호랑이와 갓을 쓴 까치 캐릭터가 사랑을 받았는데요. 비슷한 모양의 굿즈가 바로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었던 것이죠. 호랑이와 까치가 함께 그려진 한국 전통 민화인 자코도에서 모티브를 딴 맞아요. 까치 호랑이 배지는 애니메이션 속 더피, 호랑이와 진짜 비슷한 모양이거든요. 두 모습을 비교하는 이미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갑자기 수요가 확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중에는 사자 보이스가 갓을 쓰고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의 뮤즈인 흑립 갓근 볼펜 등도 순식간에 완판이 됐습니다. 보실래요? 똑같습니다. 네. 네. 외국 분들은 뭐 자주 오기 어려운 곳이니까 뭐라도 하나 사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샵을 둘러보시고 저희도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상품은 다 너무 창의적이다. 여기는 이제 유물이 가진 특성을 잘 살린 그런 굉장히 독창적인 상품이 너무 많아서 유물까지 좀 관심이 생긴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멋진 기획입니다. 또 다른 인기 비결이 뭡니까? 네, 국립중앙박물관은요, 갈 때마다 새로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변화하는 전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국립중앙박물관 1층을 보시면 대한제국실이 있습니다. 대한제국실이었던 공간에 갈 건데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지난 7월 15일부터 특별한 전시를 시작하게 된 건데요. 바로 광복 80주년, 다시 찾은 얼굴들이라는 부제입니다. 전시실 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AI 기술로 구현한 안중근, 유관순, 이봉창, 윤봉길,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광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뭉클해졌는데요. 또 국사편찬위원회가 보존해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일제 주요 감시 대상 인물 카드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옥중 손글씨, 그리고 나석주 의사의 거사 준비 편지 등 독립운동가의 마지막 기록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고종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한 미국인 데니가 소장했던 이른바 데니 태극기도 있거든요. 독립운동의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약 100점의 유산을 전시하고 있는데 오는 10월 12일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역사가 외국인한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세계적인 박물관이라면 외국인도 많이 찾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5년 상반기 외국인 방문객이 약 1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수치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데는 역시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K 컨텐츠인데요. 관심이 높아졌죠. 스타들의 SNS는 물론이고 스타와의 협업 등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을 모으고 있고요. 세계 수준의 전시를 경제적 부담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 것도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당기는 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또한 반가사유상 2점이 전시된 사유의 방이나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이 전시된 청자실처럼 몰입감 있는 전시 구성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한국 역사와 문화 콘텐츠, 또 다양한 디지털 체험과 한류가 외국인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초대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국립중앙박물관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